네, 이 정부가 그동안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 활동 지원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력 단절에 놓인 여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이 모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최근 자료가 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게 2023년 기준이고요. 그 자료를 보면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의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들의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38개국 가운데 각각 31위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동안 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3년에는 51.2%에서 61.4%로 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3%에서 63.1%로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전문가들은 이 여성 비경제 활동 인구 대부분이 또 육아와 가사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봄 부담 완화와 같은 여성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변화와 또 한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준비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정부가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 계획이고 법 개정으로 정책 대상이 경력 단절 여성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분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에 없이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과 학계,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는데요. 특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인재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생애 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의 일, 또 생활 균형 도모 등 2대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이 청년 인구 또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여성 청년들이 좀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이 청년 여성의 경제 활동 분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 예비 사회초년생의 진로 설계와 지역 고용 환경에 맞춰서 이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이 기업 현장 체험과 같은 사전 일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줄여서 이제 세일센터라고 합니다. 이 세일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대학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세일센터, 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협력을 해서 선호하는 훈련 과정 설계와 또 청년 여성 관심 분야, 또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등도 신설해서 취업과 연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도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말씀처럼 정부는 이 신산업 분야 취업 진로 가이드를 우선 마련하고요. 정보기술이나 로봇처럼 이 지역에서 주력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또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한편 또 올해 시행한 이 첨단 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에 따라서 첨단 산업 분야 청년 여성 인재 활용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중고령 여성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좀 알아보죠. 여성이 자녀 돌봄과 직업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 훈련을 신규로 운영하고 또 세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참여 촉진 수당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훈련 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모든 세일센터 훈련생에게 총 4회에 걸쳐서 1개월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뭐 교통비 정도는 되겠네요. 네. 또한 이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장기 근속 유지를 위해서 주 35시간 이상 3개월 가정의 세일 여성 인턴 이후 정기주교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1인당 현재는 320만 원인데 이걸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아무래도 중고령 여성의 경우 이 현실적으로 사회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이 중고령 여성이 선호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세일센터에 신설하고요. 지역 일자리 전문 기관이 협업해서 시니어 직무 실습과 제도약 프로그램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중고령 여성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주로는 말씀처럼 이 사회 서비스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한부모 또 결혼 이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 세일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들의 고용 취약 업종인 건설업의 입직 희망자를 발굴해서 여성지능인 훈장과 포상자 학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건설 현장에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여성들은 이 취업과 함께 또 창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가요? 그래서 이 세일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고요.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성 창업 경진대회 참가 자격도 완화하고 또 우수한 특허 기술이나 발명품의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 창업인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 육아처럼 이 생애 주기별로 경력의 한계를 좀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나요? 네, 이 출산과 육아를 포함해서 이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또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이직 전직 지원, 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처럼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라든가 정보기술 또 바이오 기술처럼 이 신기술 고부가 가치 분야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 등 이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직 또는 전직 대응 직무 훈련, 또 경력 설계 상담 등을 지원해서 취업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울산에서는 5개 구군 가운데 특히나 이 동구 같은 경우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좀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떤가요? 네, 우리 울산 동구처럼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 여러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수의 70% 이내에서 20인 이상, 또 50인 미만은 50%, 또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에서 채용하는 인구 감소 지역의 세일 여성 인턴 채용 인원의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여성의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 농촌 탐색 교육으로 또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요.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서 영세 중소기업 직장인의 노후소득 보장도 높인다고 합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넓게 농어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경력 단절 예방과 또 일, 생활 균형 문화를 이 확산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뭐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재직인 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과 또 기업 대상 직장 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처럼 이 세일센터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2029년까지 159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타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건강센터로 신속하게 연계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이제는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와 또 최고 경영자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도 그만큼 늘린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가장 큰 문제인 이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 지원 확대와 또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이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제도를 늘리고 또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과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실현하려면 이 정부 지원 시스템의 변화도 뒤따르겠군요. 네, 구직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 직업 상담이라든가 또 구인 구직 관리, 또 직업 교육, 뭐 인턴십, 또 취업 창업 지원, 또 취업 후의 사후 관리,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세일센터의 체계를 중앙, 광역, 지역 역할로 나누고 이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와 또 여성 인력 양성 정책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은 이게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네. 직업 교육 훈련 또 세일 여성 인턴 등 이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과 고용24 정보 연계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경력 단절 예방과 함께 또 일과 생활이 지금보다는 균형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